3회 줄거리가 더 자세히 업데이트되면서 사회 뇌피셜이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특히 엔딩에서 전동민이 김영란의 사모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사회 전개의 핵심 폭탄이 될 겁니다. 이번 뇌피셜은 3회 줄거리 분석을 통해 사회의 전개를 전동민의 역할과 가선영의 심리전에 초점을 맞춰 깊이 있게 예측해보겠습니다. 3회는 김영란이 무창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부세미 위장 작전의 초반부 격전지였습니다. 김영란은 도착하자마자 딸기 농부 전동민과 마주쳤지만 애써 뻔뻔하게 나섭니다. 전동민은 금방 떠나버린 유치원 선생님들 때문에 부세미를 의심합니다. 이는 동민이 개인의 정의를 넘어 무창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이 1시간 넘게 통학해야 하는 현실. 동매의 의심은 합리적이지만 영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민폐입니다. 김영란 역시 변호사 이돈의 지시에 따라 사촌동생 전동민을 차갑게 대합니다. 이는 영란이 동민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주지 않으려 선을 긋는 행동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식사도 안 챙겨주는 매정한 동네 사람으로 전동민을 비난하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이 초반부 갈등은 영란이 냉정하고 고립된 경호원의 삶을 살고 있으며 동민이 따뜻하지만 융통성 없는 무창의 보호자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의 극과 극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곧 터질 로맨스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가선영과 가선우가 사조 유산을 사수하기 위한 언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사실에 기반한 프레임입니다. 첫 번째, 김영란의 전과와 모친의 과거입니다. 김영란의 중학교 절도 전과와 모친 김소영의 빚과 행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선영은 이 약점을 이용해 김영란을 회장을 가스라이팅하고 자살로 이끈 파렴치한 꽃뱀 경호원으로 포장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재벌가에 대한 반감과 흑수저에 대한 편견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악의 언론 플레이를 펼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선영의 실종 신고입니다. 변장하고 공항을 나서는 영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자마자 가선영은 실종 신고에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라며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는 영란을 법적으로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망자로 만들어 3개월 주총까지 버티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압박수단입니다. 영란은 무창에 숨었지만 서울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은 김영란의 모친 김소영을 공장에 취직시키고 감시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이는 영란의 최대 약점을 이돈 본인이 통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저택에서 집사와 기사를 쫓아내고 직접 머무르며 가선영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척했지만 이 역시 유산 전쟁을 자신의 판 위에서 관리하려는 이돈의 지배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창에서는 이돈의 계획이 흔들립니다. 원장 이미선의 뒷조사로 부세미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나다 이돈은 자본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영란의 신부를 직접 노출하며 이미선을 매섭니다. 이돈이 사모님 신부를 밝히고 유치원 부지까지 걸어 이미선을 3개월 동참하게 만든 것은 가선영의 추격보다 무창에서의 신분 발각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선이 물론이죠 사모님이라고 답하는 것은 돈의 논리가 선의 논리를 이겼음을 상징합니다. 이미선은 돈 앞에서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들키면 나쁜 거지라는 명대사까지 남겼죠. 하지만 이 돈의 논리가 곧바로 전동민의 정의 논리와 충돌합니다. 3회 엔딩에서 전동민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사모님이에요라며 영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는 사회 초반을 완전히 뒤흔들 메가톤급 폭탄입니다. 사회는 전동민의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시작될 겁니다. 동민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미는 신분을 위장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인 사기급 막대한 재산을 가진 서울의 사모님입니다. 동민은 즉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현실이 동민을 짓누릅니다. 이미선은 돈을 받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동민이 폭로하면 누나 이미선이 사기 공범이 되고 유치원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사라지면 아이들은 1시간 넘게 통학해야 합니다. 이는 동민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마을 공동체의 이익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동민은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침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부세미를 향한 무한한 감시와 경계로 이어질 겁니다. 동민은 영란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추궁하며 영란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곧 로맨스의 도화선이 됩니다. 김영란은 동민의 정의감을 역이용할 겁니다. 영란은 동민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마을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다라고 설득할 겁니다. 저는 곧 떠날 사람이지만 유치원을 지키기 위해 왔어요. 가성그룹이 무창 유치원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자본입니다. 제가 정체가 드러나면 유치원은 폐원하고 당신의 누나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당신의 옳은 일이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의 거짓말이 마을을 지키는지 선택하세요. 이 대화는 동민의 옳은 일 기준을 흔들며 영란을 향한 경계심을 협력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동민은 비록 사모님을 의심하지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인 조력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회에서 구축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민의 아들 전주원이 영란을 따르며 엄마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더해져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 미묘해질 겁니다. 사회 예고에서 백혜지가 친구를 찾았다고 말하는 대사는 드라마의 복수 플롯을 급진전시킵니다. 백혜지의 친구는 김영란이 아니라 죽은 예림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혜진은 영란의 유일한 내부 조력자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죠. 혜진은 저택에서 일하며 예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사망 전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던 인물을 찾은 겁니다. 이 인물은 예림이 가선영에게 살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가성호 회장의 복수 계획을 도왔던 숨겨진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혜지가 이 친구를 무창마을에서 찾았다면 이는 무창이 단순히 피신처가 아니라 예린복수의 핵심 장소임을 증명합니다. 이돈의 고향이 무창이라는 점, 이미선 유치원이 거점이라는 점 모두가 복수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혜지는 이 정보를 김영란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창으로 잠입한다. 하지만 혜지의 움직임은 가선영의 추격망에도 포착될 겁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에게 실종 신고를 했고 최 집사도 바쁘게 움직이며 영란의 행적을 쫓는 상황이다. 서울의 법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무창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전동민은 영란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오히려 영란을 더 가까이 감시하려 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둘은 사적인 접점을 늘릴 겁니다. 동민은 당신이 왜 여기까지 도망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영은은 자신의 경호원 시절 그리고 10,000원짜리 생리대 절도로 징역 6개월을 살았던 절박한 과거를 간접적으로 털어놓으며 동민과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건 겁니다. 사회 예고에서 둘이 마주보는 장면은 바로 이 심리적 교감의 순간일 겁니다. 가선영의 프레임 때문에 온 세상이 자신을 악녀라 손가락질할 때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유일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와주는 동민에게 영란은 안도감과 흔들림을 느낄 거. 이 감정이 폭발하는 지점에서 키스신이 터지며 사조 유산 전쟁 한가운데 피어난 위험한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동민은 영란의 조력자를 넘어 영란의 거짓된 삶을 깨고 싶어하는 구원자 역할까지 떠맡게 될 겁니다. 사회는 김영란이 도망자에서 복수를 위한 주동자로 변모하고 준동민이 민폐꾼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는 조력자로 변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조 유산 전쟁은 이제 무창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건 생존 전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사회 본방 사수 후 이 모든 예측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다시 논해봅시다. 안녕.